간호사를 위한 실무 영어 Phoner's English. 안녕하세요. 국제간호사 길라잡이의 저자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올 한 해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영상으로 처음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팁으로 삼으실 만한 저의 경험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한 목적은 미국 간호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획득함과 더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영주권이나 근로 가능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때 영어 점수가 필요한 부분을 충족해야 되는 부담도 있었고 더불어서 또 간호사로 임상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람들과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는 회화적인 능력까지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영어 점수와 회화라는 어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영어 초보자 입장에서 회화와 영어 점수를 동시에 내는 것 부담을 안고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어떤 방법이 나에게 더 맞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어장을 만들어서 쭉 정리를 하다 보니 회화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단어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구문이나 표현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험 준비를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학습 효과를 내는 데에 좀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는 단어장 따로 또 회화 공부를 하는 단어장을 따로 만들어서 활용해 보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 시험에서 보여지는 단어나 회화, 구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면 왠지 좀 딱딱하고 격식을 차린 것처럼 느껴져서 상대방과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거꾸로 인터뷰나 스피킹 시험에서 너무 지나치게 캐주얼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적절한 수준의 존대 표현이나 공손한 표현들을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회화와 시험 위주의 영어 학습을 구분해서 해보시기를 좀 권하는 편인데요. 회화 노트를 만들어서 그 회화가 벌어진 상황을 묘사하고 따라서 그 상황에 나는 어떤 느낌이 들었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갔으며 어떤 상황이 사실 벌어졌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적어 놓는 기록이라고 할까요? 그런 회화 일기장을 쓰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회화적인 표현과 더불어서 그날 하루 내가 그 회화 표현을 그야말로 습득한, 입수한 그 에피소드가 같이 담겨지기 때문에 훗날 돌아보면 재밌는 에피소드와 더불어서 아, 내가 영어를 이렇게 못했었지, 이런 표현을 몰랐었지, 지금은 알고 있는 이 표현들을 그때 이렇게 알게 됐지 하는 기록처럼 에피소드가 적힌 책처럼 엮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우선 공유해보고 싶은 에피소드 하나는요. 제가 처음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의 일이에요. 한 1년쯤 지났을까? 저의 영어 선생님이셨던 분을 제가 좀 좋아하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이 아닌 곳에서 벌어진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한국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상황에 제가 영어로 소통을 하다가 학생들과 이제 바이바이 파티, 페어웰 파티를 하고 각자 뿔뿔이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가는 길에 저의 당시 홈스테이 집이 이 선생님 집을 가기 직전에 있던 정말 땡 잡은 거죠. 최후의 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을 흠모하는 많은 여학생들 또 정말 문화적인 코드가 맞아서 많은 남학생들도 이 선생님을 많이 따랐었는데요. 하나씩 둘씩 집으로 흩어지고 이제 제가 저의 홈스테이 집에 가는 상황이 됐는데 선생님이 저를 배웅해 주시면서 잘 가, keep in touch, 계속 연락하고 지내자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이메일 해 하고 표현을 했는데 email me 하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send me an email, 나한테 이메일 보내주세요. That's my email address 하는 식으로 이메일을 명사로만 쓸 줄 알았지 그렇게 로맨틱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로맨틱한 상황에서 제가 좋아하던 선생님에게 미안, 이메일 me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 이메일을 동사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이었나? 처음 제가 인지하는 순간이었고 그 회화 일기장에 그날의 기록을 적어두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순수하게 누군가를 좋아했던 시기가 있었지 하는 생각 더하기
이메일 미를 내가 어떻게 처음 듣고 익히게 되었는지까지 적어 놓을 수 있어서 좀 재미있는 저만의 어떤 책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저의 회화 일기장에 기록된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제가 실습 지도 교수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듣게 된 이야기인데요. 하루의 실습이 마치고 나면, 하루의 실습을 끝내고 나면 학생들과 다 같이 둘러앉아서 저와 다른 교수님과 또 학생들 10명가량이 앉아서 그날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는데, 한 남학생이 오늘 자신이 간호했던 환자를 묘사하면서 그 환자분의 깨진 두개골에서 스컬에서 매겟이 기어 나왔는데 그게 내 기분을 희비지비하게 만들었어 하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매겟이 무언지도 몰랐고 희비지비가 무언지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던 상황에 이 얘기를 듣고 두개골, 스컬은 머리 뼈잖아요. 그래서 딱딱하게 닫혀 있어야 하는데 거기서 무언가 스니크 아웃 했다는 거, 기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딘지 모르게 불쾌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은 상황에 주위 학생들이 이 입을 가린다던가 좀 이렇게 얼굴 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닭살 돋고 등이 쭈뼛 서는 것 같은 상황을 묘사했다는 느낌만 받았지 매겟이 구덕이라는 표현이고 히비지비가 뭔가 징그러운 무언가를 봤을 때 이유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의미를 알게 되고서야 의미가 문장이 완전하게 이해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에피소드들은 사실 히비지비가 징그러운 무언가를 봤을 때 당신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기억이 안 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히비지비라는 표현을 들었었지 하는 에피소드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화 일기장에 적어두시면 나중에 돌아보시면서 그런 일이 있었지 정말 생생하게 기억해낼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의 경우는 이제 누가 매겟이라는 말만 해도 히비지비가 완전히 연상작용처럼 바로 튀어나오게 되고 생각이 떠오르고요. 또 누가 히비지비라는 이야기를 하면 매겟, 구더기가 바로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이제 그런 연상작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회화 노트, 굳이 거창한 일기장을 따로 구비하지 않더라도 소소하게 적는 일상들을 적는 노트나 공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첫 해, 첫 영상,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 또 목표로 하시는 바, 특히 미국 간호사로서 가지고 계신 그 꿈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또 꼭 이루어내시기를 응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